네가 내 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다니 도대체 웬일이냐? 어머님, 그이가요.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소란을 떠는 거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이랑 같은 대학 교수랑 외도를 저질렀다고요. 뭐라고? 우리 아들 진욱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애미야, 네가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니?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억울하고 치가 떨리는 마음에 사실대로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언제나 저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던 분이었기에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기색이 보여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 핸드폰에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네가 내 아들을 미행이라도 했단 말이냐? 어디 당장 보여다오. 네, 어머님. 그이가 워낙 수상쩍게 행동해서 제가 몰래 뒤를 밟았어요. 직접 그이 대학에 찾아가 숨어서 감시했어요. 진욱이가 교수로 몸담고 있는 대학까지 갔단 말이지? 네, 맞아요. 또래 젊은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요. 학교 빈 강의실에서 차마 제 입으로는 더 말을 잇기조차 힘드네요. 사진뿐 아니라 짧은 영상도 찍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떨며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짧은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그 눈빛 속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참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미야, 이거 제대로 찍었구나. 에휴,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어머님, 저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 일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바람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네 말대로 해야 옳을 게다. 어머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죠? 당연하지. 우선 이것부터 정리해야겠구나.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이며 매섭게 바뀌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 핸드폰을 왜 부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냐? 이 멍청하고 하찮은 기집애야. 하다 감히 내 아들 뒤를 캐네? 고졸 주제에 어디 감히 박사 출신 내 아들의 사생활을 파헤쳐? 띨띨한 네가 나를 먼저 찾아와서 다행이지. 핸드폰 박살났다. 에휴, 이제 됐다. 증거 따위는 없어졌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광경에 기겁을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작스레 돌변한 시모의 살벌한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두 다리는 주저앉을 듯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네 편이라고?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고아에다 학력도 변변치 못한 국졸이라서 너 따위와 같은 급이라도 될 줄 알았더냐? 어디 감히? 내 아들 불륜 증거를 들이밀다니 제정신이냐? 왜? 이거 들고 협박해서 위자료라도 뜯어내려 했냐? 천한 것. 내가 처음부터 너 같은 걸 받아들인 게 실수였다. 이런 꼴을 볼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 허락 따위는 없었을 게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선하고 훌륭한 인품의 어머님이라고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억울해하지 마라. 고졸 따위가 천대받는 건 당연한 거다. 내 박사 아들을 네가 배신하려 든 순간부터 네 인생은 끝이야. 증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그냥 맨몸으로 이혼 도장 찍고 내 아들 옆에서 사라져. 산산조각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제 편이라 믿었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충격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오래도록 남았지요. 저 또한 시어머니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닐 무렵 고아원을 나와 여러 허드렛 일과 공장을 전전하며 수십 년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후 대학교 식당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 40이 훌쩍 넘은 뒤에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게 깊은 고독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남편의 도박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5해 전의 그날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어. 당신 도박했어?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단 말이야. 그거 이리 줘. 왜 남의 걸 멋대로 보고 그래? 우리가 남이야? 당신 진짜로 도박한 거야? 아니지? 게임 몇 판 한 걸로 경찰이 공문까지 보낸 모양이야.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지. 여보, 당신 그게 사실이야? 교수라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어쩌다가 도박을 한 거야? 야, 조용히 좀 해라. 무슨 난리라도 난 거냐? 인터넷으로 장난삼아 한 수준이야. 그리고 난 처음 걸린 거라 그냥 조사받고 벌금 조금 내면 끝나.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여보, 자책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에 도박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 핸드폰만 켜면 금세 베팅할 수 있는 세상이야. 난 그냥 재미삼아 푼돈으로 놓은 것뿐이야. 미치겠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대학교에 살면 어떻게 하려고? 또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여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자. 유난 떨기는? 야, 입 좀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라. 무식하게 고졸의 세상 물정도 모르는 네가 왜 내 옆에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잠시 눈이 멀어 여기까지 와버렸지? 아휴, 내 발등 내가 찢고 말았네. 그이가 저를 조롱하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남편이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저는 한 귀로 흘려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드리며 남편이 도박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모습을 그대로 전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곧장 남편을 개박살 내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도박은 패가 망치는 지름길이란 걸 모르냐? 엄마! 아파 죽겠어. 그만 좀 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오늘 그 손모가지를 나한테 내놓을 생각을 해라. 내가 네 더러운 습성을 확실히 고쳐주마. 엄마! 하나 있는 아들을 이렇게 패도 되는 거야? 으씨! 야, 마누라! 너는 왜 엄마한테 일러 바쳐서 날 곤욕치게 만들어? 남편이 저를 탓하자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곧바로 남편의 따귀를 후려치셨습니다. 이놈아! 애미를 탓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내뱉어? 내가 왜 저런 무식한 여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엄마,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애미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전임 교수가 된 것도 애미 덕분인 거 모르냐? 애미랑 결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린 거 몰라? 그게 왜 무식한 고졸 마누라 덕이야? 내가 잘나서 전임 교수가 된 거라고. 입 닫고 그냥 처맞아라. 넌 정신 차리려면 내가 필요하다. 엄마, 그 몽둥이는 또 어디서 난 거야? 진짜 미치겠네. 엄마 살려줘. 제발 그만해. 남편은 시어머니의 몽둥이 찜질에 한참이나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죠. 진호가 각서 써라.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알았어, 엄마. 그런데 나 대학 교수 자리에서 잘리지는 않겠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가 총장이랑 친하잖아. 국민학교 동창이라며. 물론 벌금만 내고 끝날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한 번 만나서 잘 부탁 좀 해봐. 에휴, 이놈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한심해지네. 내가 널 잘못 키워도 이렇게 잘못 키울 줄이야. 결국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인터넷으로 게임만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비싼 변호사가 이 주장을 밀어붙였고 결국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교수직 문제는 시어머니가 동창인 총장님께 조용히 부탁을 넣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교수 자리는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도박을 다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미친 행동을 벌이더군요. 이번에는 4년 전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술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괜찮은 거야? 얼씨구, 또 잔소리 시작이네? 이 여자야, 당신이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박사까지 나온 사람들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알코올로 해독을 시켜줘야 한다고. 당신 말끝마다 무식하다고 하는 버릇 좀 고쳐. 그럼 무식하다는 말을 뭐라고 바꿔줄까? 일자 무식, 멍청이, 모질이, 덜 떨어진 것. 하나같이 당신이랑 어울리는 단어잖아. 술을 달고 살더니 남편은 점점 저를 조롱하는 말을 더 심하게 쏟아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무식하다 모자라다 그런 막말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가만히 안 두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아유, 내가 진짜 미쳤었지. 어쩌다가 저런 건데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했는지. 하늘이시여, 제발 시간을 돌려주실 수 없습니까? 그만하라고! 저도 결국 소리를 꽥 지르며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결혼 초 애절하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이의 모습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신혼 초 3달 동안의 짧은 달콤함을 지나 그 뒤로는 늘 이런 식의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제가 떠드는 것이 거슬린다며 제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아파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때린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원래 여자랑 북어는 때려야 제맛이지. 너 그런 말 못 들어봤냐? 하긴 고졸의 세상 물정 모르는 너라면 알 리가 있겠어. 자자, 북어처럼 더 맞아봐라 이 여자야. 하지마. 제 머리채를 잡힌 채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반항에 맞서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지요. 남편은 실컷 분풀이를 한 뒤에 아주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어 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칼을 보여주며 심하게 맞았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그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는 도박을 하더니 이번에는 술 먹고 손찌검을 했어요. 정말 최악이에요, 어머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애미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급히 달려오셨고 준비해 오신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안방에서 편히 자는 남편을 깨우셨습니다. 이놈아, 지금 잠이 오냐? 감히 내 며느리를 저꼴로 만들다니. 너 오늘 내 손에 아작 날 줄 알아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자는 사람을 몽둥이로 패는 엄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놈아. 내가 널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힘들게 박사까지 공부시켜 교수 만들어 놨더니 네 하는 짓은 망나니나 다름없구나. 너의 그 망나니 기질을 완전히 없애주마. 엄마, 엄마, 살려줘.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소리는 제 귀에 끊임없이 울려 닿았지만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을 참교육한 시어머니가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셨고 저를 바라보며 곧바로 사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미야, 괜찮니? 아유, 괜찮을 리가 있겠나.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어머님, 저 남편이랑은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매번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싫고 오늘처럼 또 맞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애미야, 내 아들놈도 잘못한 걸 안다. 사과한다니까 일단 사과부터 받아라. 야, 이진혁, 너 당장 나와서 애미한테 무릎 꿇고 빌지 못해?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 나왔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절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 먹고 돌아서 미친 짓을 해버린 거야. 나 술 끊을게. 다시는 당신 얼굴에 손대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난 당신한테 미움만 받고 있잖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나 오늘 매 맞은 거 진단서 끊어서 소송할 거야. 그리고 당신 대학교에도 다 알릴 거야. 뭐라고?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이렇게 빌잖아. 앞으로는 평생 당신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 절대 하지 않을게. 이어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내 유산은 모두 너한테 물려주마. 네가 내 아들놈한테 당한 것도 있고 저놈한테 재산을 줬다간 흥청망청 다 날려버릴 테니 전부 다 너한테 줄 거다. 어머님, 돈으로 저를 설득하시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 내 말은 뭐든 너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싶다는 뜻이야. 돈이든 내 마음이든 말이야. 애미야, 나를 봐서 딱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애미야. 저는 사과고 뭐고 다 거절하고 그대로 고소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결심을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참 그놈의 정이라는 게 뭔지 결국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고 말았네요. 결국 저는 남편의 손찌검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한동안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까지 하더군요. 여보, 이제 왔어? 내가 저녁 준비해놨어. 뭐야? 장 보러 다녀왔는데 언제 집에 와서 밥까지 차린 거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먹어줘. 어서 들어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 이왕 차린 거니까 먹자. 여보, 많이 먹어? 그리고 말인데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아이? 무슨 소리야. 내 나이도 있고 해서 애는 갖지 않기로 했잖아. 알지. 우리 둘 다 40이 넘어서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손주를 꼭 보고 싶다고. 우리 시험관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어때? 요즘엔 40대 중후반에도 시험관으로 아이 낳는 경우가 많다잖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 자체를 늦게 한 터라 아이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원한다고 하고 남편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자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검사를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시험관 시술조차 소용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있어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지요. 남편은 제 불임에 크게 불만을 품고 그 불평을 시어머니께 쏟아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아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엄마, 나 이 결혼 왜 안 말렸어? 처음부터 아이는 기대하지 않고 한 결혼이잖냐.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왜 나만 나쁜 놈을 만들어? 있으면 좋겠다 했지. 언제 내가 손주를 꼭 기다린다고 했더냐? 요즘 세상에 아이 없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일로 괜히 애미한테 꼽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실망스러우셨을 텐데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의 불임을 알고 난 뒤부터 다시 무시와 조롱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고 버티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확신했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사 먹는 밥은 질린다며 늘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었는데 거의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또 논문이다 세미나다 해서 외박도 가끔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남편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동료 여교수와 그짓거리를 하는 걸 제 눈으로 보았고 증거를 남겼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핸드폰을 건네준 겁니다. 그리곤 시모가 제 핸드폰을 박살내고 남편과 아주 똑 닮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 멍청하고 하찮은 기집애야. 하다하다 감히 내 아들 뒤를 캐네? 고졸 주제에 어디 감히 박사 출신 내 아들의 사생활을 파헤쳐? 띨띨한 네가 나를 먼저 찾아와서 다행이지. 핸드폰 박살났다. 에휴, 이제 됐다. 증거 따위는 없어졌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따귀를 흠씬 맞고 바닥에 쓰러진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천박한 것,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따위 짓을 해? 야, 너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국졸에 가진 것도 없고 또 생긴 것도 어떻고.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 애가 바람까지 났다고요? 그게 뭐가 어때서? 사내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도박도 할 수 있는 거야. 또 술 먹고 마누라를 패도 괜찮은 거고. 어머님. 야, 나도 이젠 더는 네 시모 못하겠다. 질릴 대로 질렸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라. 어머님, 참 무서운 분이셨네요. 그동안 제 편에 서 주셨고 저를 가족으로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럼 내 귀한 아들에 대해 고자질하겠다는 하찮은 애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냐?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너니까 이혼하고 나가라. 네 아들이 사귀는 여교수는 임신할 수 있단다. 검사 받아서 내게 주더라. 그럼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직 더 얼마잖아. 야,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넌 이제 끝났어. 이혼,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소송하기는 어려울 거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변호사가 네 편을 들어주지 않겠냐?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기본 위자료는 줄 테니 만족하고 나가라.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셨네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제 앞에서 잘 숨기셨군요. 이게 또 까부네. 너 안 되겠다. 더 쳐맞고 네 발로 기어나가게 해줄게.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드는 순간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모텔로 피신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머릿속을 정리했지요. 몇 시간 뒤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는지 전화를 걸어와 따지듯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미행했냐? 강의실에서 내가 연애하는 걸 다 봤다며? 봤지. 핸드폰으로 증거를 다 모았는데 어머님이 부숴버리셨어. 그러게 왜 멍청하게 그걸 엄마한테 보여주냐? 왜? 또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러니 멍청한 국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야, 이 한심한 여편네야. 넌 이제 아웃이야. 우리 엄마가 내 애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해서 재혼할 생각이거든. 그러니 당연히 이혼해야지. 이혼장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서 와서 도장 찍고 끝내자. 아직은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이혼은 안 해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무너뜨리고 내가 받아 마땅한 위자료를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나이 먹고도 사리를 분별 못하냐? 야, 소송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쫄 거라 생각했니? 나도 방법이 있다. 내 친구 중에 사시 출신 변호사가 널리고 널렸어.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럼 지금 머무는 곳이나 불러봐라. 이혼 소송하려면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지.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법원으로 부를 테니까. 곧 만나자, 패급 자식아. 천박한 것 같으니. 좋아? 준비되면 바로 소장 쏴라. 끊는다, 이 멍청한 여편애야. 그렇게 그이는 전쟁을 포고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텔에서 지내며 저는 하나씩 억지로 쥐어짜듯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남편 집으로 보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남편은 시모와 함께 저를 찾아다니게 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의 전화를 여러 번 무시하다가 한 번 받아봤더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혜미야, 이게 뭐니? 너 이걸 다 어디서 구한 거야? 아, 서류 보셨군요. 어머님, 그이가 상간녀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학교 기금 운영비로 쓰지 않은 돈으로 영수증을 발행했지요. 야, 어머님 아들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하네요. 학교 돈을 빼돌려 처먹으면 이걸 총장이 봐줄까요? 그리고 남편은 제자들에게도 접근해 하나하나 정보를 받았어요. 어머님, 상간녀랑 바람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이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걸 아셨어요? 장학금을 주는 대가로 잠자리를 가졌대요. 애미야, 너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니? 그래, 네 말이 다 맞구나.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서 이 모양이 되었구나. 애미야, 우리 대화로 풀자. 무슨 대화를요? 법정 가서 판사님과 이야기할래요. 아니, 이혼 자체를 하지 말자고. 내 아들은 그 여교수와 정리하겠대. 아, 그래요? 여자자랑 바람 피운 것 알고 도망간 거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은 정신 차리고 다시 너와 잘 지내보겠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전 아니에요, 어머님. 그이와는 끝이고 어머님과도 끝이에요. 저한테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답니다. 어머님? 제가 비아냥대듯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가 우리의 사과를 듣고도 용서할 것 같지 않으면 이혼해도 좋다. 만나야만 하나요? 그냥 법정에서 뵙죠, 어머님. 그 전에 꼭 보자. 부탁이야. 싫어요.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알고요?
보나마나 개 패듯이 패고 증거 원본을 빼앗으려 들 거잖아요. 어머님, 포기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너 진짜 1억이야? 네, 1억이에요. 어머님,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이에게 날짜에 맞춰 법원에 오라 전해주시고요. 그럼 빠이. 에미야! 에미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몬은 저를 찾으러 다녔지만 저는 모텔에 꽁꽁 숨어 있어서 절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혼 재판 전에 남편이 대학교 기금을 빼돌린 사실을 총장님께 편지로 알렸습니다. 제 신원을 밝히고 학교 기금을 빼돌린 증거 문서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장학금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까지 첨부했지요. 그 결과 남편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우리는 곧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미,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내 동창의 총장한테 편지 보냈다면서? 그래서 내 아들이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이게 네가 말하던 복수냐? 제 남편이 얼간이 맞긴 한가 봐요. 어머님이 이혼 법정까지 따라오시다니. 정말 자식 교육을 못같이 하셨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이혼하고 나서 더 큰 게 올 테니 기대하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이혼부터 하자고요. 어이, 교수 남편. 이제 교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백수라고 불러야 하나? 이 여편네야, 네가 내 명예를 망쳐놨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끝까지 가보자요. 이혼 법정에 들어섰고 제 변호사는 쉬지 않고 판사님의 귀를 올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가한 모욕과 손찌검, 외도와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자 판사님은 이를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제 편이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하고 이혼을 선고하셨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받아 저는 저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넉넉히 분에 넘치는 곳이었지요. 한편 남편과 시모는 큰 손해를 보아 살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대학교에 물어줘야 할 돈이 꽤 컸고 저에게 지급한 위자료까지 더해져 시모는 집을 팔아 남편과 함께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대학교에서 해임된 뒤 전 남편은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아직 복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감시하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할 일이 없어 그의 학원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전 남편이 출근하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하냐? 그냥 마실라 왔지. 뻔뻔한 여편네 같으니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감신하고 있었냐? 틀린 말은 아니네. 맞아, 구경하러 왔어.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교수 자리에서 잘렸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정 없다. 오히려 교수 관둔 게 잘한 일일지도 몰라. 여기 학원만 잘 다니면 억대 연봉도 꿈이 아니야. 게다가 이번에 젊고 예쁜 여자친구도 생겼다?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야. 아, 그래? 그 여자도 임신할 수 있겠지? 그게 무슨 질문이냐? 당연하지. 좋겠네. 그런데 당신 가진 것들 전부 다 빼앗길 텐데. 그이는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네? 그냥 꺼져라. 얼른 출근이나 해. 난 신경 꺼둘 테니까. 실없는 여편네 같으니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복수 같은 건 됐다. 천하고 못난 너를 이어서 뭐하겠냐?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꺼져. 고맙기도 하네. 그럼 좀 이따 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피식 비웃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흐른 뒤 저는 학원 건물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 그에게 줄 선물이
아직 제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전 남편의 강의실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자 제가 데려온 남자가 강의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강의실에 집중하던 분위기가 한순간 깨졌습니다. 이 개자식아! 네 놈이 내 딸을 갖고 놀았던 교수놈이지? 누구시죠? 지금 수업 중이니 나가주세요. 수업? 왜? 여기서도 제자 중 하나 골라서 놀아나려고? 순진하고 공부만 하던 우리 딸을 꼬셔서 갖고 놀았겠지. 내 딸은 지금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제가 데리고 온 이는 전 남편이 대학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힘겹게 사업을 이어오다 이제야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제가 연락을 닿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개자식! 오늘 네 놈이 향냄새 맡는 날인 줄 알아? 저기 선생님,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죠. 말은 무슨 할 말 다 했으니 뒤지게 맡기나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두 주먹과 발이 전 남편을 향해 연달아 움직였고 박치기와 물어뜯기 같은 거친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방어할 겨를도 없이 얻어맞았고 강실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수치가 곧 공공연한 볼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딸을 가지고 놀고 멀쩡히 살 줄 알았냐? 나 같은 사람이 찾아올 줄 상상도 못했겠지? 민지 아버님, 민지도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민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말마다 술집 다녔어요. 네가 혀를 놀린 죄로 2배를 쳐맞을 줄 알아.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고. 그이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아 네 발로 강의실을 기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전 남편이 교수 시절 대학생과 놀아났다는 사실부터 그가 처맞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곧바로 올렸습니다. 제 마지막 복수는 마치 달콤한 과일을 입에 가득 넣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는 학원을 나왔고 거래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비행기 값이에요. 그리고 따님 용돈도 좀 넣었어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온 건 아니오. 내 딸을 가지고 놀았던 교수놈을 응징하러 온 거니까. 잘 알죠. 그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가실 건가요? 네, 딸내미도 데리고 갑니다. 철부지라서 옆에 두고 다시 교육하려고요. 나한테 배울 게 많진 않아도 부적절한 짓은 절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남자와 저는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 바로 학원에서 해고당했어요. 대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학원에 드러났으니 당연히 학생들에게 수업할 권한은 박탈되었답니다. 저는 학원 건물 앞에서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루할 때쯤 내려오더군요. 야, 꼴이 말이 아니네. 잘렸지? 이 몰상식한 여편네 국졸에 천박한 기집애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내가 뭔 짓을 당한 줄 알아? 잘 알지.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준 거야.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경고했잖아. 나한테 교수 자리 빼앗아가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 것이지. 왜 긁어 부스럼으로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내가 당해온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한 거라고 생각해라. 네가 나한테 했던 모욕들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라 생각하라고. 아무튼 내가 할 건 이제 다 했어. 남은 카드가 없으니 이제 가볼게.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가긴 어딜 가? 거기서 서란 말이야. 그는 저에게 아무 짓도 못한 채 입으로만 짓거렸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큰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반신욕을 마치고 뽀송뽀송한 몸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틀어 밤을 잔잔히 보냈고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어찌나 편안하고 좋았는지 좋은 생각만 떠올라 콧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몇 달 흘러 아주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이목구비가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그 친구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너 혜주 맞지? 너는 미선이지? 오랜만이다. 우리 어릴 때 엄청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래, 나 고아원에서 산다고 애들이 다 놀릴 때 혜주 너는 나를 보호해줬잖아. 아직도 그 고마운 기억이 생생해. 반갑다 혜주야. 그래, 결혼은 했어? 아니.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떠올리기조차 싫었기 때문입니다. 혜주, 너는? 나도 아직 없어. 그런데 곧 소개받을 것 같아. 잘 됐네. 미선아, 우리 둘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자리 정리하면 우리 집에 갈래? 너랑 둘이 술도 한잔하고 옛 이야기를 실컷 하고 싶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래, 가자.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혜주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집안이 넉넉하긴 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친구를 보니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기야, 우리 집. 좋은 아파트에 사네. 혼자 살아? 응,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보였고 멋진 가구와 인테리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혜주 씨. 집안 청소 다 했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모님. 수고하셨어요. 그만 가보세요. 저기 혜주 씨, 우리 아들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주말이면 다 괜찮다는데. 교수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니 기꺼이 나가야죠. 이번 주말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주말에 약속 장소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나 봐요? 네, 동창회 갔다가 절친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미선아, 인사해.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는 이모님이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곧 남자 소개를 받을 것 같아. 바로 이분의 아드님을 만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왜요? 제 얼굴 보시고 감탄사부터 나오시나요?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그 모자란 아들을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참 웃기네요. 네가 여기서 어떻게... 세상이 참 좁네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아니죠. 내가 친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니까 악연이 아니라 정의의 순간이네요. 혜주야, 이 아줌마가 뭐라고 했니? 자기 아들이 잘난 교수래? 이혼한 건 말 안 했대? 시모는 헉하고 놀란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고 혜주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교수직에서 잘렸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과 아들이 너를 괴롭혔던 전 시댁 사람이란 거야? 맞아. 내가 못 배워서 무식해서 이런 인간들과 5년을 같이 살았지? 상상이 안 되네. 이모님은 평소에 엄청 정중하신 분이었는데. 속았던 거지. 나도 엄청 좋은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지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속은 건 나였고 그 사람은 속이 시커먼 마녀였어. 진짜 놀랄 노짜네. 혜주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모님,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해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은요? 이모님, 저한테 숨기셨잖아요. 이혼남이라는 것도
교수직에서 잘린 것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게다가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에요. 이걸 듣고 누가 이모님 아들을 만나겠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모가 답했습니다. 혜주씨, 이 기집애가 우리 모자를 망쳤어요. 우린 억울하게 당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곧 교수로 복직할 거예요. 이혼은 요즘 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를 좋게 보시면서 제 아들과 만나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모님,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혼남이자 교수도 아닌 아드님을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모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친구의 전 남편을 제가 만날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혜주씨, 그러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어서요.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하지 않은 복수를 한 방 먹여준 것이 통쾌해 키득거렸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고 사세요? 교수직에서 잘린 지가 언제인데 교수라고 거짓말을 해서 잘난 체하며 제 친구에게 아들을 시집 보내려 하셨나요? 그거 사기예요. 다 끝난 거지? 내 아들이 혜주씨랑 만날 일이 없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공들인 게 다 무너진 거지? 네, 제가 오늘 혜주 집에 놀러 온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네요. 우리 아줌마 불쌍해서 어쩌겠어요? 너 애미 무식하고 천박한 기집애. 감히 내 공든탑을 무너뜨려? 나와 아들을 패가 망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오늘 나를 이렇게 비굴하고 처참하게 만들어? 그래, 오늘 우리 모자 인생에 제대로 나락으로 치달았네. 인정한다. 그런데 너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이 한설은 여자의 복수를 받아야 하니까. 시모는 계획이 엎질러지자 패악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며 두 팔을 뻗었습니다. 저도 힘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머리채와 멱살이 붙잡혔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저주였어.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무사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이 집에 들인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아줌마가 드디어 미쳤네. 그래, 나 미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힘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저는 시어머니가 제 위로 올라타 따귀를 날리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뻐저리 천박한 기집애, 쓸모없는 것.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좋으실 텐데. 아니, 끝까지 간다. 너랑 나 지옥으로 같이 떠날 거다. 그 순간 혜주가 거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고꾸라진 시어머니 위로 제가 올라타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지옥은 혼자 가세요.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말 테니까. 아줌마 아들이랑은 불행하고 힘들어서 이대로는 못 죽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으니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내 아들 말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천만에. 너같이 하찮고 천박한 것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 당신도 나처럼 고아였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만 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받아라. 지난번에 맞은 것까지 다 되돌려줄 테니 어금니 꽉 깨무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양보를 연거푸 때렸습니다. 짝짝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은 경쾌하게 울렸고 그 감각은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부풀어 오릅니다. 아무튼 저는 시모를 역으로 매질해 실컷 손맛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을 때 친구 혜주가 말려서 하는 수 없이 그만뒀습니다. 더 패주고 싶은데 여기서 멈출게요. 아줌마, 조용히 나가세요.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들을 교수로 만들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지금 나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매를 맞고 있다니. 아유. 마음을 곱게 먹고 사셨어야죠. 이 모든 건 본인이 저지른 일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결과예요. 아유, 지금 내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 나 이제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어. 그건 이모님 사정이고요. 그런데 백수인 아들을 제 친구에게 소개하려 하셨다니 도를 넘은 일 아닙니까? 의사 며느리를 들이면 제 취업에 기회가 생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다 망해버렸잖아. 애미, 네 탓에 다 망했어. 나 옛날로 돌아갈래. 우리 아들 교수였을 때로 돌아갈래. 시모는 펑펑 울며 친구의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자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후 저는 홀로 2년의 시간을 조용히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루틴을 쌓아 흔적을 남겼고 밤이면 오래된 상처를 소독하듯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마트에 야간 배달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고아였고 같은 국졸이라는 공통의 결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배달 끝났어? 퇴근해도 돼? 오늘 일 다 끝났지. 아, 오늘은 내가 한우를 싸게 샀어. 사장님이 직원 거보다 더 싸게 주셨어. 와, 진짜? 그럼 얼른 들어가서 구워 먹자. 그리고 와인도 한 병 샀지. 센스 봐라. 이 남자 완전 멋있네. 당신 내 남편 맞지? 그럼 내가 당신 남편이 아니면 누구 남편이겠어? 나 배신 안 할 거지?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래, 배신 같은 거 안 해. 우리 둘 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으니까 절대로 서로에게 배신 같은 건 하지 말자. 또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고. 자, 약속!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소박한 밥상을 먹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때로는 별거 아닌 일로 웃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할 때 분노뿐 아니라 한 줌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꺼내어 다시 누군가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기로,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를 쓸모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빚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 끝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많은 사람이 듣는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썼네요. 부디 아름다운 성우님의 목소리로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